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광석 교수님 소개를 받은 윤영철이라고 하고요. 사실 지 교수님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연이 오래됐어요. 한 2003년이니까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에 제가 노스웨스턴 벨리체코 교수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연구실에 포닥으로 있었는데 그때 지 교수님이 먼저 그 바잔트 교수님한테 학위를 하시고 또 벨리체코 교수님 랩에서 포닥을 하고 계셨고 제가 온지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여기 고대에 그 잡을 잡으셔가지고 먼저 오셨고 저는 거기서 1년 반 정도 포닥을 하고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제가 회사에 가서 설계 회사에서 실제로 설계를 한 몇 년 하다가 그 설계가 끝나는 그 회사 근무가 끝나는 동시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명지전문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지 교수님하고 관계 그 시작이었고요. 어쨌든 오늘은 원래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구조 해석을 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주로 있었는데 특히 그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도 유한 요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윅폼이라고 해가지고 적분식을 사용하는데 제가 그 개발하고 사용했던 방법은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그 유한 요소나 이런 데 사용하는 적분식을 사용하지 않고 유한 차분법처럼 그냥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푸는 그런 방법론을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제가 뭐 대학원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은 이러한 그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적분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학적인 문제들, 특히 뭐 특수공학적인 균열이 있다든지 인터페이스가 있다든지 뭐 인터페이스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비선형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주로 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그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교적 최근에 제가 한 그 연구 내용이고요. 이 말씀드린 방법론, 제가 한글로는 뭐 마땅히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무요소 차분법이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요즘에 뭐 많이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라이다 스캔을 해가지고 얻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이고요. 이 연구는 완전히 그 무르익은 연구라기보다는 약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 되겠구나 하고 하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성장기에 있는 연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벨리체코 교수님이라고 대가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논문을 쓸 때 로우 행잉 프루트를 따라고, 그러니까 멀리 높이 있는 그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말고 낮게 매달려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었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연구라는 게 어떤 방법론이 나오면 초창기에는 막 이게 막 정립도 잘 안 되고 막 어수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발전기를 거쳐서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유행처럼 막 많이 그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쇠퇴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성장기를 거쳐서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막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해야 적은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가 로우 행잉 프루트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이런 연구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연구 중에 하나고요. 지금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시킨다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고요. 제가 가능하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는지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모티베이션하고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그 하이브리드 실험법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그 내용이 있고 그걸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그다음에 디지털 이미지하고 결합을 해서 이 무효수 차분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티베이션인데요. 뭐 여기 뭐 잔뜩 그 말을 썼지만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반복되는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계속 해야 되는, 계속. 근데 그 예를 들어 콘크리트 볼을 뭐 깨는데 조건은 물론 콘크리트 볼 만든 조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거를 계속 깨야 되는데 그거를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뭐 큰 값,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에러를 포함하고 하는 그 값만 얻으면 되는데 그걸 실험을 계속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촬영해 가지고 스트레인 게이지가 줄 수 있는 정보를 좀 얻어보자 하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림이 좀 작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고무로 된 보고요. 고무로 된 보고 이 하얀 거는 손으로 타겟을 붙인 거예요. 저하고 그 같이 연구하는 그 학생이 그 이걸 가위로 다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붙인 상태에서 요 재하 시험을 합니다. 재하 시험을 하면 여기 이 하얗게 붙인 요 타겟들을 이 타겟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사진을 재하를 할 때 사진을 예를 들어 5초 간격 또는 2초 간격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타겟이 하얀색 타겟이 이렇게 변형을 할 때 이 타겟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그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타겟의 변이를 얻는 거예요. 타겟의 변이. 타겟의 변이를 얻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이 붙인 이 하얀색 점들의 변이를 얻게 되고 그 변이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절점 차분법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절점 차분법으로 변이도 얻고 응력도 얻고 변형률도 계산하고 이런 방법론으로 연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그 리스트업 한 거는 그동안 제가 요 절점 차분법이라는 것으로 연구한 그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일라스틱 프랙처 아니면 다이나믹 프랙처 콘크리트, 그다음에 뭐 머티리얼 난리니어 문제, 뭐 컨택, 그다음에 무빙 바운더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좀 풀었고요. 최근에는 그 라지 디포메이션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오늘 말씀드릴 요 밑에 빨갛게 된 디지털 이미지나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결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관련된 논문들이 좀 추렸고요. 사실 요 디지털 이미지하고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이거는 좋은 저널에다 내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뭐 좀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뭐 이렇게 팬시하지 않아서인 것도 있고요. 제가 같이 연구한 학생이 그 박사학위를 빨리 받아야 돼서 제일 빨리 억셉트를 될 수 있는 데다 보내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저널에는 실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험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고무에 타깃을 붙여가지고 재하를 하는 장면을 DSLR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고요. 이 카메라 촬영은 사람이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셔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장치를 좀 달아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도 뭐 자세히 그 설명을 드리면 끝이 없으니까요. 그냥 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개념인데요. 먼저 요 장면을 이렇게 배경이 포함된 그 장면을 그 이미지를 촬영을 하니까 요 부분만 좀 오려내가지고 트림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ROI라고 하는데 비전 오브 인트러스트 해가지고 관심 있는 영역만 좀 잘라내가지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RGB 그 포맷으로 바꾸고 그 RGB 포맷을 다시 바이너리 이 형태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 타겟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이미지 처리를 통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내면 그 이미지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 파일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추적하려면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이 라벨링 그러니까 여기 번호 붙인 요 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이미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이 타겟의 무게 중심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트로이드를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타겟의 센트로이드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라벨링을 아래서부터 위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무가 많이 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코드를 좀 개발을 한 것도 있지만 매틀랩 같은 데 보면 이 이미지에 관련돼 가지고 이미 돼 있는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매틀랩에 있는 모듈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이나 이런 데 있는 오픈 소스 같은 걸 많이 썼는데 그런 데 있는 걸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요 순서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이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게 막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은 그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게 그 다음 움직이는 위치가 이 원래 위치에 그 센트로이드를 포함해서 있느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고서 멀리 벗어나냐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그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처리를 했다는 거고요. 뭐 그 디테일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건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잘 안 넘어가네요. 잘 안 넘어가. 한참 넘어가. 잠시만요. 조금 낫나? 예,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아이디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절점 차분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에 모여서법이라는 게 개발이 됐고요. 이 모여서법은 유한요소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메시만 쓰지 않고 유한요소법에서 사용하는 접근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저는 메시를 사용하지 않고 형상함수나 이런 근사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접근식을 푸는 게 아니라 유한차분법이 하듯이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풀 수 있는 그 방법을 합쳐서 이 방법론을 만들었고요. 그 방법론을 파티클 디퍼런스 메소드 절점 차분법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 방법은 뭐 일단 계산이 좀 빠르고요. 적분을 안 하니까 적분을 안 한 만큼 적분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분을 안 하니까 시간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보통 우리가 푸는 게 2차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뭐 다이버전스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변이의 1차 미분이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붙어 있으니까 또 1차 미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대부분 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적분으로 하는 이유는 거기다가 뭐 수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적분식을 만들면 거기에는 2차 미분식이 더 이상 안 나오고 1차 미분식만 나온단 말이죠. 형상함수에 한 번 미분하는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무요소법 같은 경우는 한 번 미분한 형상함수 구하는 게 되게 계산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미분 계산을 안 합니다. 미분 계산을 안 하고 우리가 테일러 전개식이 있잖아요. 그 테일러 전개식을 근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미분식을 근사적으로 구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센셜 바운더리는 요 메시리스 방법을 모요소 방법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필수 경계 조건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나 뭐 페널티 방법 이런 방법을 쓰는데 제가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차분법에서 하듯이 미분 방정을 직접 풀게 되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거는 디지털 이미지나 뭐 이런 라이다하고도 잘 데이터 쓰는 거하고도 잘 결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적어놓은 겁니다. 아이고.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으면 그걸 테일러 전개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테일러 전개식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폴리노미얼 다항식 베이시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미분 계수들 여기 좀 폰트가 다 깨진 것 같은데 예 이게 점점점일 거예요. 아마 L하고 M이 되어 있는 게 점점점일 건데 예 이렇게 다항식하고 요 미분 계수들 여기 이렇게 있는 미분 계수들하고의 이 스칼라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P하고 A 요게 이제 언노운인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이미 우리가 알고 싶은 변이의 그 미분 값들이 여기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여서법에서 전부 사용하는 요 무빙 리스케어 메소드에 사용하는 이 레지듀얼 그러니까 이 근사식하고 그 실제 그 어떤 절점에서의 함수값하고의 에러죠. 그걸 제곱해가지고 가중함수 곱한 거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그 구하면 미니마이즈를 하면 요 A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는 거예요. 이 J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A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하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지고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다 점점점인데 M이 이 L도 점점점이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변이 근사함수 1차 미분, M차 미분을 여기 그 절점에 있는 그 함수 값들만 가지고 이 형상함수의 형상함수, 그다음 형상함수의 미분, 1차 미분, M차 미분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을 미분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요 식을 여기 모멘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역행률을 구해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왜냐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값들은 테일러 전개식에서 그 미분 계수를 근사한 식이긴 한데 정확한 식이 아니에요. 정확한 식이 아니고 그래서 요 얻어진 요 형상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이게 그나마 요게 정확하거든요. 정확한 거를 미분했으니까 정확한데 제가 사용하는 그 적분식을 사용하지 않고 미분식을 직접 풀 때는 이게 굳이 엄청나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다만 수학적으로 요걸 한번 미분했을 때의 정확도 정도만 나오면 돼요.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게 다 순차적으로 정확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차 뭐 미분 아니면 M차 미분이 요 함수를 미분했을 때의 정확도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하면 x제곱은 되게 많은 그 함수를 표현할 수 2차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번 미분하면 1차 함수밖에 2x가 되니까 1차 함수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도가 한 단계 레벨이 내려가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2x가 2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니까 컨스탄트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그냥 값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여기서는 그 정도의 정확도만 수학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이 방법론을 쓰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적분을 써서 사용하는 그 함수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이그젝트한 함수를 넣어야지만 적분식이 잘 구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빨갛게 X표한 그거는 타겟 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지 처리를 해가지고 요 빨갛게 X친 위치에서의 변이값을 알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 점들은 무요소 지금 차분법으로 절점들을 그 영역에 대해서 쭉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에 있는 그 변이값을
이 파란색으로 다 옮겨요. 이거 옮기는 건 되게 쉬워요. 그 무효소법에서는 위치 같은 게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빨간색에 있는 변이 값들을 다 파란색으로 그 트랜스포트를 하는 거죠. 다 옮긴 다음에 그러면 파란색 점에서 이제 변이를 모두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변이를 가지고 응력도 계산하고 변형률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력 계산하고 변형률 계산하는 거는 유한 요소에서 계산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비매틱스, 디매틱스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 비매트릭스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네, 자꾸 거꾸로 누르게.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뭐 계산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위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 절점 차분법으로 문제를 해석했을 때의 x변이 y변이 뭐 폼미세스, 스트레스 이런 거고요. 밑에는 그 실험한 그 타겟 포인트를 무효소 절정으로 쫙 옮겨가지고 계산한 건데 여기 보면 이 스트레스 이런데 경계 부분에서 좀 꾸불꾸불하게 좀 잘 안 맞아요.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그 타겟 포인트 개수가 42개밖에 안 되거든요. 42개 있는 거를 많은 점에다가 그걸 다 그 뿌려가지고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특히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변이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무게 중심에 있는 점만 이용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선들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런 점들 있죠. 요 점들도 다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점들을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 처리할 때는 뭐 사진 데이터는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센터에서의 값만 갖다가 썼는데 그러지 말고 이 모서리에 있는 애들도 더 가져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타겟 점을 좀 늘린 겁니다. 타겟 점을 늘려서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더 낫더라. 아까 꾸불거리던 게 경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잘 맞더라. 그리고 이 모여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영향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몇 개의 절점을 포함시켜가지고 계산을 할 건지 그걸 정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좀 영역을 좀 크게 해줘가지고 더 많은 절점들이 들어오게 해줘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2개 포인트였는데 뭐 한 280개까지도 이렇게 점을 더 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좀 결과가 더 개선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절점을 늘릴 때 우리가 수치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이 수치 해석이 잘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요소를 많이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절점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하면 오차가 줄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절점을 더 넣는데 오차가 늘어난다. 그러면 수치 해석 기법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매한 게 이게 완전히 수치 해석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스트레스는 0 이걸 푼 게 아니거든요. 실험에서 그 타겟 점에 변이를 얻었고 그 변이를 무효소의 그 절점들을 쫙 옮긴 다음에 그 절점들을 가지고 계산한 거라서 이게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D 이퀄 F라는 그 이퀄리브리엄 방정식 푼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수치 해석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에러를 준다는 걸 보여줄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다만 우리가 무효소 절점법의 그 절점 개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타겟의 절점을 늘린다든지 하니까 에러가 줄긴 줄더라. 그것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어떤 컨버전스 스터디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효소 절점을 늘리던 타겟의 절점을 늘리던 그 개수를 늘리면 오차가 줄더라.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이상한 방법론은 아니다. 다이버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걸 정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고무에 대해 이 타겟 붙이고 할 때 스트레인 게이지하고 이런 것들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잘 맞더라. 뭐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뭐 요 포스하고 변이라든지 뭐 시간에 대한 스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잘 맞더라. 해석한 게 그 실험한 거하고 잘 맞더라. 그런 거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라이다 포인트의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많은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뒤에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리트러처 리뷰를 한 바로는 라이다에서 스캔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에 쓴 사례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지. 안 정확해요. 그 포인트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게 반사돼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그 뭐랄까 지오메트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라이다라는 게. 근데 그게 우리가 구조 해석할 때 그런 어떤 역학에 대한 그러니까 메카니컬한 그 메저먼트의 그 데이터를 쓰기에는 그게 상당히 부정확해요. 예. 그래서 그게 없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제가 그 실험체에다가 타겟을 붙여가지고 그 타겟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취득을 해서 그거를 모여서 절전법으로 정보를 옮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라이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돼 있는 거를 하중을 좀 이렇게 휘겠죠. 이 경계를 찾는 거예요. 경계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면 그 구조체가 모양이 변하는데 그 모양이 변하는 거에 경계를 알아내자. 예. 그래서 그 경계를 알아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수치 해석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유한 요소를 풀면 필수 경계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연 내추럴 바운더리가 있고 이센셜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경계 이센셜 바운더리는 변이에 대한 경계고요. 그다음에 그 내추럴 바운더리는 포스, 트랙션, 그러니까 힘에 대한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아바쿠스를 돌리든 아니면 코드를 직접 하든 하면 내부에 있는 데서는 그 다이버전스 스트레스는 0,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시그마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는 힘을 주거나 또는 변이 값이 고정이 돼 있거나 뭐가 움직이거나 뭐 그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그 수치 모델의 그 절점에다가 정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변이가 주어져 있든지 힘이 주어져 있든지, 그리고 내부는 그 다이버전스 스트레스는 0을 푸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하중 조건은 다 없애버리고 오직 변이 조건만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전부 다 변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부에서는 다이버전스 스트레스는 0이라는 걸 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디리클레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센셜 바운더리 문제라고도 하고 그 이센셜 바운더리 문제를 수학에서는 디리클레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중을 줘서 변형이 된 거를 라이다 스캔을 해가지고 그 라이다 스캔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부터 이 경계의 이 구조체의 경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경계의 모양을 얻어내서 그 경계의 모양을 가지고 바운더리는 그 얻은 경계를 가지고 값을 입력을 하고 내부에서는 그냥 원래 그 무역에서 차분포에서 다이버전스 스트레스 0을 풀듯이 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리클레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 여러분이 그 정적 문제를 푸는 거는 전부 다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부는 다이버전스 스트레스는 0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바운더리 밸류, 그 경계값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경계값만 주어지면 안에도 다 풀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는 그 고체역학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이 아닌 것도 있느냐? 아닌 것도 있죠. 경계 요소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계 요소법? 경계 요소법은 경계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거든요. 경계만. 안에는 그냥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치 해석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걸 설명한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변이 경계, 그다음에 힘에 대한 경계,
그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는 힘이 0인 경계예요. 그러니까 힘의 경계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고정돼 있다고 이러면 변이 경계 되는 거고 내부는 그 스트레스가 0인 거를 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제가 이 푸는 디리클렛 문제에서는 포스는 없어요. 포스는 없어요. 왜 없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중을 줘가지고 변이 모양이 변했으니까 경계 모양이 변했으니까 그 경계 모양 변한 게 그냥 경계 값이 되는 거죠. 여기에 경계 조건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방정식이 솔리드 문제가 세팅이 돼요. 내부, 그다음에 힘의 경계, 변이 경계. 근데 여기서는 내부하고 그냥 변이 경계만 있는 문제로 바꿔서 풀겠다. 뭐 그런 의미.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설명해 드리긴 그렇고요. 요 왼쪽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엣지를 어떻게 얻을 거느냐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뭐 제가 뭐 코드를 개발한 게 아니고 이건 오픈 소스가 다 있어서 여기에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그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오픈 소스를 갖고 와서 그 엣지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쓴 거고요. 거기서 하는 거는 노멀 벡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면은 노멀 벡터가 위로 향하고 여기는 노멀 벡터 앞으로 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멀 벡터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노멀 벡터가 갑자기 바뀌는 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런 람다가 이 노멀 벡터가 저 아이겐 밸류하고 관계가 있어서 뭐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그 뒤에 설명할 건데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때 뭐 캐니 엣지 디텍션 알고리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그거에 관련된 그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엣지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엣지를 어떻게 찾을 거냐? 데이터 그 라이다 스캔한 데이터에서 경계 값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수치 모델링은 점을 뿌려놓은 그곳의 그 경계 절점에서 이 변이 값을 써야 되니까 그 라이다 포인터를 가지고 엣지를 찾은 거에서는 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서 그 모양을 알려면 그 어떤 함수의 형태로 그 표현된 식을 갖고 있어야 그 경계값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해서 이 변형된 모양 예를 들어서 여기는 x에 대한 1차식, 여기는 y에 대한 1차식, 여기는 다시 x에 대한 1차식, 여기는 y에 대한 1차식. 그리고 요 모서리는 요 식하고 요 식하고의 교점. 그리고 여기 모서리는 요 식하고 요 식의 교점. 여기는 요 식하고 요 식의 교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레벨이 낮은 산수인 거죠. 회귀 분석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더 팬시하게 좋은 뭐 매핑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는 그 변형된 모양을 그냥 그 주된 방향에 대한 그 식으로 찾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 대한 식, 그 다음에 경계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는 식인데요. 여기서 뭐 이런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하고 다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는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겟을 붙여가지고 그 타겟이 어디를 갔는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요소로 불러들여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형상을 라이다 스캔 데이터로부터 그 다음에 그거를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함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절점에다 줘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KD = F를 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는 안 풀었고 이건 푼 겁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 연습 문제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이 그러니까 티머신 커피 문제죠. 요거 답을 여기는 이제 그 어널리틱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런 식을 가지고 요거를 함수로 다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는데 그 절점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해석했을 때 잘 진짜 여기 주어진 이론식의 이 값들이 나오느냐 그걸 확인한 거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우리가 이게 보호가 휘게 되면 인장이 걸린 데는 길이가 늘어나고 앞쪽이 걸린 데는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류의 그 연구들이 있는데 그 연구들에서는 그 길이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거를 고려 안 해요. 왜냐면 사실 그걸 고려하려면 뭐
라지 디포메이션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다 계산을 했는데 저희는 라지 디포메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길이가 늘어나는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고려해 주자 해서 그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래서 예, 정리를 하면 예, 이렇게 레그레션 갑자기 한국말 회귀 분석을 그 1차식 또는 뭐 2차식 뭐 n차식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경계를 뽑아낸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위에는 x 함수고 요 세로는 y 함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뭐 그 회귀 분석을 해서 그 확인해 본 거예요. x에 대한 함수를 할 거냐 y에 대한 함수를 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당연히 위에 거는 x에 대한 함수고 그거는 아래에 거는 그 y에 대한 함수가 알지만 만약에 모양이 비정형적이면 또 그게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뭐 삼각관계를 따져봐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함수식하고 요 함수식이 만나는 그런 점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관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 늘어난 거를 고려할 때 어떻게 그걸 고려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정하게 늘어났다라고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좀 리니어하게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났다라는 거 두 가지만 딱 케이스만 고려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고차원적인 이런 메카닉스 이론을 갖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한 거죠. 예, 두 가지 방법으로만 고려를 해가지고 그거를 반영했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실험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거 타겟은 혹시 몰라서 나중에 쓸 때 있을까 봐 붙인 거고요. 이 라이다 스캔할 때는 이 타겟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이제 라이다 스캐너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3차원 스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2차원 해석을 하기 때문에 3차원 데이터를 2차원화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3차원 그냥 실제 구조를 라이다 스캔을 하면 변형된 모양을 라이다에서 데이터 찾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을 차는데 공이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속 라이다로 촬영을 하면 찌그러진 모양이 이게 3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 데이터긴 하지만 그걸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를 뭐 회귀 분석하든지 해서 그거를 수치적으로 그걸 얻어내고 그거를 메실리스 그러니까 절점을만 사용하는 그 방법론에다가 그 경기값을 쫙 입혀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아이디어하게 꿈꾸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2차원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뭐 무슨 라이벌이나 이런 걸 썼든지 뭐 이런 걸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요게 이제 결과인데요. 이게 라이다 스캔한 데이터예요. 잘 보시면 되게 꾸불꾸불 하잖아요. 이 고무가 잘 생각해 보면 요 모서리가 엄청 각이 날카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라이다를 쏘게 되면 그게 이제 반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저 고무가 검은색이고 하다 보니까 난반사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여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변형된 상태의 그를 스캔해서 얻은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엣지만 골라내는 거죠. 최대한 엣지만 골라내고 그 엣지 골라낸 거에서도 더 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엣지에만 있는 요거만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라이다 스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쓰는 이유는 오로지 이 형상이 변한 모양을 찾겠다는 그 목적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밑에 있는 건 해석 결과예요. 이렇게 절정을 쫙 만들어 놓고 요 끝에다가 요 변형된 값들을 쭉 요 경계에다 준 거죠. 주고 문제를 푼 겁니다. 문제를 풀었더니 잘 풀리더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 에러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NCS로 그 실험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경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NCS로 좀 값을 얻은 거예요. 왜냐면 정답을 모르니까 NCS에서 메시를 많이 잘라가지고 그거를 뭐 정답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값을 이용해 가지고 모여서 절점 차분법으로 그 해석을 한 결과고요. 요거는 아예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라이다 스캔을 해가지고 얻은 그 회귀 분석해가지고 얻은 경계값을 모여서 해석에다가 적용했을 때의 그 결과인데요.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 NCS로 그 하면요, 그 우리가 그 회귀 분석식의 차수를 올리면 에러가 줄고, 그 다음에 그 늘어난 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도 리니어하게 늘어난 걸 할 거냐 일정하게 늘어난 걸 했을 때 리니어하게 늘어난 게 결과가 더 좋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라이다 스캔 데이터를 한 거는 약간 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오고요. 조금 그 뭐 회귀 분석 차수를 올렸는데도 좀 더 에러가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대로 뭐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뭐 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뭐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그럴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뭔가 그 차수를 올리건 뭐 이렇게 절점을 늘리거나 뭐 했을 때 에러는 줄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예 틀린 방법은 아니더라. 예,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더 개선하려면 좀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이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가 아니어서 그걸 어떻게 이런 구조에서 하는데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걸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제 다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라이다 스캔을 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얻었던 경계의 모양을 그냥 디지털 이미지로 얻겠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실험하는 사진은 맨 처음에 그 설명드린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타겟을 붙이고 타겟을 그 얻기 위해서 찍은 그 사진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요 경계의 모양 변한 거를 뽑아낼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고 뭐 파이썬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결과인데, 요게 이제 이미지고, 요 이미지가 이제 하중을 줬을 때의 그 변형된 모습이고요. 요걸 이제 요 엣지를 디텍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모듈을 돌려가지고 엣지가 이제 강조되도록 이제 남긴 거죠. 남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엣지만 남긴 겁니다. 엣지만. 그러면 요 엣지만 남긴 요걸 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귀 분석을 해서 여기는 x에 대한 식, 여기는 y에 대한 식, 여기는 y에 대한 식, 여기는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서 바꾼 다음에 그 이제 함수가 그 계산이 되면 그 함수 값으로부터 내가 마음대로 이 모여서 차분법의 이 모델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절점을 뭐 3,000개를 쓰든 뭐 200개를 쓰든 10,000개를 쓰든 함수식이 있으니까 그 식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경계값들을 여기다 줘가지고 이제 KD equal F 그 방정식을 푼 거죠. 방정식 풀어서 이렇게 뭐 변이도 얻고 뭐 스트레인도 얻고 스트레스도 얻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 NCS 해석을 한 거를 우리가 정해라고 보고 한 그 5차 분석을 한 거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본 바로는 라이다 스캔보다는 이 디지털 이미지가 훨씬 더 그 정확도가 높게 그 경계 형상이 변한 거를 이제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캡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는 무조건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의 데이터니까 이게 3차원으로 가게 되면 사진을 앞에서도 찍고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이렇게 그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막 찍다 보면 이게 왜곡이 있거든요. 좀 이게 크거나 피사체가 좀 크거나 아니면 모양이 좀 뭐 저기 한다 아니면 거리가 너무 뭐 멀거나 가깝거나 하여튼 뭐 그런 왜곡들이 있어서 그것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도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축은 이 절점 사이의 간격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절점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차는 점점점 그래도 줄어든다. 그 얘기는 여기서 만드는 방법론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이
그 수학적으로 맞게 돌아가는 그 알고리즘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예를 들어 리니어 세컨 오더 이렇게 내면 세컨 오더라는 거는 그 회귀 분석식을 2차식을 썼다는 거고요. 여기 리니어라는 거는 그 아까 늘어난 길이를 리니어하게 볼 거냐, 컨스탄트하게 볼 거냐 그거를 그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요 리니어가 이 컨스탄트 유니폼 한 거보다는 결과 좋고 그 다음에 세컨드, 서드, 포스, 피스 이렇게 올릴 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더라. 물론 여기서도 보면 뭐 3차식 이상으로 올리면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면 그거는 이그젝한 그 원래 그 모양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휘는 모양이 2차식이면 우리가 뭐 3차식, 4차식, 5차식 올리나 마나 이건 2차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 올려도 그 에러가 줄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왜냐면 2차식만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게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 해석망에서 얻은 경계 값으로 하나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해서 하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보다는 이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내용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리를 하면 이 라이다 스캔을 한 데이터가 됐든 디지털 이미지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변형된 구조체의 형상을 캡처해가지고 그 형상을 캡처한 거를 무요소 차분법이라는 거에 경계 조건으로 넘겨줘서 우리가 뭐가 됐든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여준 게 중요한 거고요. 뭐 이런 류의 그 유사한 연구는 사실 뭐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그 실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직은 러프하고요. 이거를 그 실무적으로 사용하려면 더 많이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만 어떤 반복되는 실험을 계속 했는데 그걸 스트레인 게이지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어려운 예를 들어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상황에 맞게 잘 코드도 만들고 뭐하고 해서 디지털 이미지 처리하는 것도 최적화하고 막 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3D 문제에 가야지만 이게 아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이 될 텐데요. 이 3D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먼저 이 코드가 이 해석할 수 있는 3D 코드가 있어야 되고 그 3D가 이제 이런 변형을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라지 디포메이션 같은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라지 디포메이션 3D 코드를 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그 교수님하고 그 개발을 해서 그 페이퍼를 지금 서브밋을 한 상태고요. 그 되면 그 코드를 어떻게든 그 라이다 스캔하는 거하고 좀 엮어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저는 뭐 학생이 뭐 당장 있는 게 아니어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뭐 해보면 좋겠다 하는 뭐 희망을 갖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3D로 가는 게 어쨌든 최종적인 그 목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희망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